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6월 13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는 한 일본의 아베 총리를 만날 의사가 없다며 취임 이후 대일 관계에서 줄곧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우리도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사과를 받을 정도로 나약하지는 않다. 일본의 사과를 받지 않아도 우리 힘으로 위안부를 감쌀 수 있지 않느냐. 꼭 사과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서울대 강의에서 설파했습니다. 문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과연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을지, 외교 문제에 혼선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 적잖이 우려됩니다. 청와대는 이 점 어떻게 설명하거나 해명할까요? 잠시 후 시작합니다.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6월 13일 이강윤의 오늘 주요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와대가 문창극 총리 카드를 강행할 태세입니다. 16일 국회에 인사청문회안을 보내겠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30%대로 추락했습니다. 갤럽 조사입니다. 취임 후 처음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오늘 밤 JTBC 뉴스9에 방송될 인터뷰를 잠깐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민심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에서의 추락이 특히 크고요. 전국적으로도 국정평가에 대해서 긍정 47%, 부정 53%입니다. 서울은 긍정평가 39%, 부정평가 53% 이렇게 나왔습니다. 갤럽이 10일에서 12일까지 전국 15,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거니까 표본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청와대가 오늘 7개 부처에 대해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유병언 도피를 총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신엄마가 오늘 수원지검에 자수했습니다. 유병언 씨의 형도 함께 체포가 됐습니다. SBS가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교회 강연 동영상을 제일 먼저 입수를 해 미적되다가 보충 취재 등등 미적되다가 불방해서 결국 대낙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자들 꽤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뉴스K 주요 뉴스, 정가산책 있고요. 행간도 준비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빠르면 다음 주부터 또는 그 다음 주부터 해볼까 하는데 청취자 전화 연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어제도 많이 주신 거 저희가 꼼꼼히 잘 갈무리 해두었고요. 오늘 한 번 더 의견 표명 안 해주신 분들 해주시면 또는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거나 어떠해서 안 하는 게 좋겠다라거나 귀찮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탄 없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제가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공정 언론 국민TV 뉴스.
한국의 오프라인 뉴스, 온라인 여론, 국민TV 뉴스에 접속하시면 한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진짜 언론 국민TV 뉴스. 뉴스.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자매 인터넷 신문, 국민TV 뉴스에 지금 접속하세요. 네, 뉴스 브리핑 국민TV 아는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전국의 유림, 성균관 주축이 된 그 유림들도 문창극 총리 지명 후보자에 대해서 돼서는 안 된다. 조선왕조 500년을 아주 폄하했다. 이러면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대단히 드문 일인데요. 진보단체나 위안부 관련 단체,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의 유림들에서도 반대 기운이 이렇게 대단한데 청와대는 총리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문 내정자가 어제 저녁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에 이어서 오늘 오전 청와대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오는 1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내정자도 질문은 그때그때 총리실을 통해서 적당하게 답변 드리겠다고 말해 각종 논란에 적극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대희 전 후보자에 이어서 문 내정자까지 청문회 전에 낙마하면 본인은 물론이고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 뻔한 상황에서 청와대와 협의 끝에 결정한 대응 방침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 총리 후보자가 어제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입장이 왔다 갔다 했죠. 처음에 사과할 필요 없다 그러다가 유감이다 그러다가 저녁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한 뒤로는 법적 대응하겠다. 정면 돌파. 어딘가에 당연히 어딘가와 교감을 했겠죠. 조금 전에 제가 짧게 헤드라인처럼 전해드린 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 대통령 국정 지지율 서울에서 처음으로 30%대로 추락했네요. 네, 한국갤럽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서울의 경우 긍정평가 39%, 부정평가 53%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전인 5월 말 조사에서는 긍정평가 43%, 부정평가 48%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긍정은 4%포인트 줄었고 부정은 5%포인트 늘었습니다. 전국에서의 지지율은 긍정평가 47%, 부정평가 43%, 유보 9%, 모름 5%, 무응답 4%로 조사됐습니다. 부정평가 항목 1위는 인사 문제가 꼽혔고요. 세월호 수습 미흡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4%였습니다. 네, 응답률이 14%면 다른 연예인 조사보다는 꽤 높은 편에 드는군요. 세월호 수습 미흡은 2위고 인사 문제가 1위라는 것.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 그만큼 민심이 격앙하고 있다는 수치로 나타난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SBS, 그 교회 동영상 입수해 놓고도 왜 보도 안 했답니까? 예, 문 내정자의 동영상이 보도된 시점은 지난 11일 저녁 9시였습니다. 하지만 SBS 정치부 기자들은 지난 10일 저녁 7시쯤 해당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데스크에 보고했는데요. SBS 보도국 간부들은 교회 연설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고 시간을 두고 보완 취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SBS 정치부 기자들은 다음 날인 11일 추가 취재를 하고 기사 초안까지 작성했지만 결국 11일 SBS 8시 뉴스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뉴스K와 KBS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만 하루 전에 제일 먼저 취재와 입수를 하고도 25시간 동안 불방시키는 바람에 연이어 물먹은 대낙종. 기자들은 화날 만도 하겠습니다. SBS 내부에서는 어때요, 분위기가? 예, 아무래도 비판의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기자협회는 지난 12일에 긴급 운영위원 회의를 열고 보도국이 정확한 경위를 밝혀야 하며 보도 책임자들의 신속한 해명을 촉구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SBS 사내 인트라넷에는 기수별 성명서가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전국 언론노조 SBS 본부의 성명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SBS 본부는 진보와 보수, 중도 언론을 막론하고 일제히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데 SBS만 유독 문 후보자의 임명을 도왔다고 비판했습니다. SBS 보도국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이 오늘 7개 부처 장관들 바꿨죠?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경제부총리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교육, 사회, 문화부총리를 겸할 교육부 장관에 김명수 한국교육학 회장, 안전행정부 장관에는 정종섭 서울대 법대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정성근 전 SBS 앵커를 내정했습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는 최양희 서울대 공대 교수 겸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으로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최측근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지난 대선 박근혜 캠프 공보단 공보위원을 지낸 정성근 전 SBS 앵커 등 일각에서는 이번 개각이 제2의 대선 캠프다라는 비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누가 붙였는지 그 말 잘 붙였고 재밌네요. 제2의 대선 캠프. 정성근 전 SBS 앵커는 수려한 마스크에 아주 뉴스 진행도 똘똘하고 많이들 아실 거예요. 얼굴 보면. KBS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옮겼는데 선거 직전에 박근혜 캠프로 가더니 어디 국회의원 나와서 한번 떨어지고 어디 아리랑 방송인가 거기 사장하다가 바로 장관이 됐어요. 예. 민경욱 앵커로서는 좀 서운하겠어요. 자, 새정치연합 이번 개각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네, 이번 개각이 비정상적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앞서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개각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홍원 총리가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금태섭 대변인은 신임 총리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상으로 진행된 개각 절차도 문제지만 새로 임명된 인물의 면면을 보더라도 새로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청와대는 경질이 예정된 총리와 국민 대다수로부터 부적격자로 비판받는 총리 후보자만 있는 상태에서 개각을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 세월호 국조특위 이거 참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가족대책위원회, 유가족대책위원회가 중재에 나섰는데도 아직도 여야가 합의를 못하고 이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어제 국회를 찾아 양당의 합의를 촉구했지만 여야는 여전히 기관보고 일정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의 심재철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가족들이 6월 30일부터 2주 동안 기관보고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다고 말하자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 유가족 대책위는 7월 4일부터 기관보고를 할 것을 제안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 간 말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가족대책위는 구체적인 날짜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월드컵 기간에도 안 걸리고 또 사전 조사 기간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선거운동 기간에도 안 걸리는 기간이 굉장히 눈에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서로 절충해서 양보할 생각은 없느냐고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 가족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 여야 국조위 멤버들 제발 부끄러움과 수치, 염치 이런 것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지금 1000만 서명운동 하고 있는데 재미 동포들도 유가족 대책위원회에다가 서명 명부 전달했네요. 그렇습니다. 재미동포 린다 모 씨는 오늘 오전 안산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아서 미국 17개 주 동포들이 작성한 서명부를 가족대책위에 전달했습니다. 린다 모 씨는 세월호 사고 소식을 들은 교포들이 뭔가 목소리를 내자는데 뜻을 같이 하고 서명운동을 했다며 교포들이 정성을 모아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타임즈에 광고를 냈는데 일부에서 종북 운운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전했습니다. 정확한 서명자 수는 서명부가 봉인이 된 채로 전달이 돼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유병언 전 회장 뒤에는 엄마들이 많던데 신엄마가 자수했다죠? 그렇습니다. 구원파 신도인 일명 신엄마,
신명희 씨가 오늘 검찰에 자수했습니다. 신 씨는 오늘 정오쯤 변호인을 통해서 자수 의사를 밝히고 수원지검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신 씨는 그동안 김엄마라고 불리는 김명숙 씨와 함께 금수원에서 도피자금 모금, 은신처 마련, 도피조 인력 배치 등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위한 일들을 구원파 신도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유 전 회장의 도피에 관여한 경위와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의 도주 경로, 현재 소재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찰은 오늘 오전 유 전 회장의 친형인 유병일 씨를 긴급 체포했는데요. 유병일 씨는 횡령, 부동산 실권린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신 씨와 유 씨는 모두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 유병원 잡기 반상회 한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대통령학의 국내 권위자로 알려진 함성대 고대 교수 법정 구속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함 교수는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함 교수는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대통령학회 회장도 맡고 있는데요.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료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인터넷 광고 대행사 대표 윤모 씨로부터 7,85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고 함 교수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7,8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소기업 운영자가 재계약을 앞둔 상황을 이용해 공정위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고대에서 계속 학생들 가르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때는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또 법정 구속도 되는군요. 그렇고 오늘이 벌써 효순이 미선이 그해 겨울 뜨거웠었죠. 슬펐고 벌써 12주기네요. 추모제가 열렸다고요? 네, 지난 2002년 주한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고 신효순, 신미선 양을 기리는 12주기 추모제가 오늘 오전 경기도 양주시 56번 국도 사고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추모제에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이 참여했는데요. 교육감이 추모제에 참여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 당선인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뤄내는 새 역사를 만들 때 하늘나라에 있는 효순, 미선 양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추모사를 낭독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뉴스케이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네, 뉴스K 황준호 팀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뭡니까? 예, 오늘 뭐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그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진행되면서 거기에 천연기념물 연산호라는 산호초 군락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때문에 이제 서식 환경이 바뀌어지고 유속이 느려지고 하면서 거기가 파괴되는, 결국 천연기념물 현장이 파괴되는 거를 오늘 녹색연합하고 장하나 의원실이 그 수중까지 들어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아직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저희 방송할 때쯤이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우선 그 상황을 보여주고 왜 그렇게 어떤 식으로 서식 환경이 바뀌었는지 이런 걸 고발할 거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뉴스K 특종입니까? 화면 우리만 받았습니까? 예, 이따 그거는 제가 확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타사에 줬을 수도 있다. 예. 어쨌거나 중요한 화면 같습니다. 예, 그렇고요. 저희가 그리고 그 퇴직 후에 두 번째로는 퇴직 후에 부처별 취업 현황, 관피아, 요즘 관피아를 척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퇴직 후에 부처별로 어디를 취업하고 있나 네. 이런 통계를 좀 내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처가 더 많나 이거는 좀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어쨌든 국정원 또 국방부 이런 데서 많고 또 황당한 곳에 취직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언론사에 취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관리 언론사에. 공무원 기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연구위원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지만 글은 쓰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공무원을 끝내고요. 예. 최경환 오늘 경제부총리로 임명된 최경환 씨가 그 재정경제분지 거기를 마치고 한국경제신문에서 논설위원을 한 적은 있어요. 몇 년간. 예. 근데 그건 관피아라고 보긴 힘들어요. 예, 그건 관피아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예. 그런 걸 했다가 하여튼 황당한 여러 기업들이 많이 취직했다는 게 확인돼가지고 그런 걸 좀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반상회가 열리는데요. 예. 저희가 그 반상회장에서 원래 중계 카메라를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 반상회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낡은 거고 그것도 유병헌 잡기 위해서 전 국민을 동원하는 체제가 아니냐라고 저희가 그저께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중계 카메라를 내보내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주로 이제 시간이 7시경에 하고 좀 약식으로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그런 그 유병헌 검거 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장들을 불러서 동사무소에서 나눠주는 장면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그 전국민 동원 체제 같은데 그러면서도 물론 잡으면 다행인데 잡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고발할 생각입니다. 뉴스K와 저는 뉴스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르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국가적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클로징 멘트를 미리 준비해 놨는데요. 술들 잡수지 마시고 일찍 귀가하셔서 유병헌 잡는 반상회에 꼭 참석해 주십사고 간곡히 호소하려고 그러는데 뉴스K는 그렇게 그냥 희화화 시켜버리시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반상회를 언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구경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유병헌 잡읍시다. 예,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리고요? 예, 그리고 오늘 세월호 사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그 재미교포 분들이 세월호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외국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을 오늘 안산 분향소에 와서 전달하는 그런 작은 행사라고 할까요? 그런 거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난 분들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또 어떤 마음인지 이런 것들을 좀 길게 인터뷰를 해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따 3시간 후에 텔레비전으로 보죠. 지금까지 뉴스K의 황준호 팀장이었습니다. 게시판 좀 잠깐 볼까요? 오늘은 아이팟이 잘 돼서 아주 좋네요. 꽃봉우리님께서 막 반상회 하자는 연락도 없어요. 어디 사시는 동네인지 어느 동네신지. 와, 역시 또 우리 청취자분들의 검색 및 소통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이 점을 4개인가 5개만 찍으신 분인데 말없은 표처럼 제주 해군기지 앞바다에 만개한 연산호 보기 힘들 거다 이런 연합뉴스 사진 올려주셨고요. 아하님은 유병헌 일가 유배 사진이 엘리베이터에까지 붙었더군요. YTN에서 월드컵 응원 시청 광장이 아닌 광화문에서 열린다는 얘기를 세월호 분향소 때문에 라는 말을 하는데 참 이상하게 들리네요.
옛날에 YTN 볼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말이죠. 이거 진짜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왜 이거하고 상관이 있다는 얘기인지 YTN이 영 티낸다 뭐 그래서 YTN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군요. 바지따 용사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나 올려주신 중요해 보이는 저에게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잠깐 읽겠습니다. 87년 60 항쟁처럼 이 무도한 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응징할 수 있는 국민적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눈과 귀를 닫고 싶을 만큼 대한민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어이없는 상황들에 제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기가 힘듭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에서 느끼는 것들을 이렇게 정확하고 진솔하게 압축적으로 잘 담아주실 수 있나 싶고요. 안 그래도 게시판을 보면서 처음 보는 닉네임이었지만 마음속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저도 60 항쟁을 경험했던 세대고요. 이제 막 50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80년대 때부터의 일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세대로서 이른바 대중운동의 중심,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미증유의 사태, 그리고 폭발적 민심의 분출, 분노의 불붙음, 이런 걸 겪으면서도 우리의 실망감이나 무기력감이 행여 커지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참 듭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기여를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우리 방송 포함해서 모두가. 말씀 고맙습니다. 바지따 용사님. 함께 고민을 모아보죠. 아까 문화관광부 장관인가로 내정된 정성근, 맞죠? 정성근. 제가 수려한 외모 그랬더니 정성근 안티팬이 이렇게 많군요. 정성근 씨한테 전해줘야겠는데요. 표로 부장께서는 혹 파주시 국회의원으로 총선에 출마하셨던 그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파주. 떨어졌고요. 낭만 고양이님께서는 재수없게 생겼어요. 딱 이기주의자로 보임. 정성근. 아, 그래요? 재수없게. 박군의 박워 님께서는 제 주위엔 온통 박근혜 정부 지지의 부정평가가 100%인데요. 100%예요? 교유 범위를 좀 넓혀보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잡이님께서는 5시 40분에 대한 언론을 들어보면 심지어 진보 측 정치인들마저도 박근혜의 임기가 보장된 듯 퇴진은 불가능한 듯 논의를 김기춘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경향이 느껴진다. 제 귀가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국민들은 저녁이면 모여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데 진정 이를 받아줄 정치는 없는 것일까요? 아까 바지따 용사님이 주신 것하고 함께 묶어서 우리한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정치인에게 이런 중요한 미션을 맡기는 것도 필요하고, 제도권 정치인 아닌 쪽에서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창극은 일본에 가서 총리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아베가 들으면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문창극 씨 일본에 가면은 무슨 조선 식산국장 정도 하면 되지 않겠어요? 6시 2분 30초 들어갑니다. 게시판은 블루벨벳님께서는 정성근 그 장관에 대해서 민경욱 삐질라 이래 놓으셨네요. 블루벨벳님도 아주 출석률이 높으시고 말을 압축적으로 잘 해주시는 분으로 기억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6시 22분 49초 돼갑니다. 게시판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체크하겠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입니다.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스스로 자진 사퇴해도 부족한 판국에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사과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어제 홍보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그거 이상 내가 할 얘기를 아끼겠어요.
따로 뭐 사과하실 계획은 좀 없으신가요? 사과는 무슨 사과가 게 있어요? 사과는 무슨 사과가 게 있어요? 사과할 일 아니라고 한 지 몇 시간 만에 유감이라고 얼버무리더니 그러나 출근 뒤 이내 해명 자료를 내고 과거 강연과 칼럼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문 후보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글들은 언론인 출신의 자유기고가로서 쓴 것이고 강연은 종교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한 것이어서 일반인 정서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며 오해의 소지가 생겨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 늦은 저녁 시간에는 왜곡 보도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엄포성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당해 언론사의 보도 책임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그러나 이런 수습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은 퇴근길에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데 사과할 일이 아니죠. 그건 전체는 내가 금방 얘기했구나. 이건 금액이야지.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잘된 나라가 됐다. 그 고난을 겪는 거죠. 결국 나중에는 한국이 잘 됐다. 이런 말로써 넘어가려고 수를 쓰는데 여기에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는 윤석현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지원 사격에 나섰으니 이 정치인이 마음껏 말하던 언론인들도 자유롭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예전에 글 몇 마디 가지고 또 말 몇 마디 가지고 그의 삶을 재단하고 그의 생각을 규정하려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 국민 또 야당을 입닥치게 한다고 다 끝날 문제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런데 문창극 후보자는 또 강연과 칼럼에서 중국과 일본을 동맹을 맺을 수 없는 대상으로 묘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도 스스로 해석한 하나님의 뜻이 적용됐습니다.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잊는다면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3년 전 한 교회 강연에서는 중국이 민주화되고 기독교화되면 남북 통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민주화, 중국의 자유화를 우리가 해서 기도해요. 중국의 기독교화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통일은 자연이 되고 중국의 민주화도 자연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종교와 친미 보수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어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 총리로 임명한다면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께서는 답을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초선 의원들까지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역사 간, 민족 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개조, 적폐 해소, 관피와 척결의 적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문창극 카드를 밀고 갈 것임을 밝혔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 문창극을 천거한 것으로 알려진 이 사람을 곁에 계속 두겠다고 했거든. 예,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이은혜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김기춘을 위한 인사가 대참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의 선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뜻 위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있음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개각은 했는데 네. 오늘 개각의 핵심은 뭡니까? 오늘 개각의 핵심은 아무래도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이 두 자리가 이제 총리와 함께 이 박근혜 정부의 중반기를 이끌어갈 삼두마차일 텐데요. 전반적으로 이 보수 색채가 짙은 이 친박 성향이 강한 이런 사람들을 주요 포스트에 앉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보면 그런 거예요?
대표적인 게 최경환 전 원내대표 새누리당, 그리고 이번에 경제부총리를 맡게 됐죠. 네. 그리고 이번에 사회부총리를 맡게 된 신임 교육부 장관도 이 보수 교육계 내에 사실상 선두주자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어서요. 실제로 그 박근혜 대통령과 이 직간접적으로 예전에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부터 이 핵심 그러니까 그 정책 파티에서 이 교수 진으로 함께 활발히 활동을 했었던 그런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름을 처음 들어봐서 누군가 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당정청 모두가 이 당은 뭐 당연히 지금 친박 지도부로 대부분 꾸려져 있죠. 이제 7월 14일 날 전당대회에서 과연 김무성 의원이 당권을 잡게 된다면 좀 구도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당정청 모두를 친위 부대로 꾸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금 게시판에 말이죠. 네네. 주조를 이루는 게 문참극 그 총리 후보자하고 제가 이름을 문창극이지. 문참극이라고 그랬네. 그다음에 대통령은 무슨 춘 실장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실은 그냥 저기 같다, 이런 말씀들을 아주 많이 주세요. 제가 뭐라고 이분들께 답변을 올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정서를 잘 감안하셔서 양 기자가 좀 뉴스 해설 좀 해주세요. 아셨죠? 네. 네네. 자, 청와대에서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 뭐 굉장히 말들이 많고 심지어 성균관 유림들도 이 사람 안 되겠다 그러면서 쌍지팽이 들고 나오셨는데 네. 강행한다면서요? 일단 뭐 오늘 개각 발표를 한 걸 보면 예. 그리고 개각 발표장에서 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지금 현 총리인 정홍원 총리의 제청이긴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현재 문창극 지금 총리 후보자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제청을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보면 예.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죠. 16일 날 인사청문 요청서를 지금 국회에 제출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밝힌 걸 보면 결국은 청와대가 총리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런 뜻을 굳힌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제로 새누리당 지도부가 아침에 아주 뜨거운 풍경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 일부 보도를 보셨던 청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침에 보통 이제 각 당마다 이 지도부들이 아침 회의를 하면서 그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건지 이렇게 내놓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침 예. 회의 자리에서. 예. 그런데 오늘 새누리당이 아침 지도부 회의에서 그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이른바 망언 동영상이라고 네티즌들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 1시간 10분짜리 동영상을 시청을 시켰습니다. 예. 전체를. 그러니까 거기 주요 당직자들을 모두 참석을 시킨 가운데 전체를 시청을 시키면서 취지는 그런 거겠죠. 일부만 놓고 판단하지 말고 전체 보고 판단하자, 뭐 이런 거였을 텐데. 예.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그 옛날에 대학 다니던 분들 대학 다닐 때 보면 뭐 어떤 행사하고 나면 쭉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막 발언시키잖아요. 예. 얘기해보라고. 예. 그거하고 비슷하게 이완구 비대위원장이 여기 참석했던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던 의원들한테 시청 소감을 한마디씩 하라고 한 겁니다. 촌스럽게 아직도 그런 걸 한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있던 대부분의 초선 의원들인데 대부분 남아있었고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중진 혹은 이 재선 이상급 의원들은 중간에 보다가 나간 사람들도 많고요. 네. 또 당직자들 중에서 그냥 자리를 피한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남아있던 초선 의원들 이구동성으로 사실상 이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를 그냥 옹호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고 예찬론을 펼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존경할 만한 어쨌든 그렇죠. 존경할 만하다, 본받을 만하다. 아니 정말 나도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생각하게 됐다는 둥. 참 듣고 있기 민망할 정도였는데요. 예. 어쨌든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전반적으로 좀 새몰이를 그렇게 해 나가겠다, 이런 방향은 딱 잡혀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일제히들 조간신문 기사 다 쓰겠네요, 그거? 저도 지금 쓰다 잠깐 나갔습니다. 기자 칼럼? 저는 상황 묘사로. 네, 스트레이트로. 아주 매섭게 조지는 필봉을 한번. 참, 심합니다. 존경할 만한 국가관을 갖고 있다.
아베 총리가 아주 들으면 좋아할 것 같네요. 자,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의해서 오늘 개각 면면 볼 때 전반적으로 보수 색채 강화되는 것은 뭐 방금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친정 체제가 확실히 되고 국정 운영에 자신감을 얻었다 이렇게 읽어줘야 하는 겁니까? 일단 한 고비는 뭐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730 재보궐선거일 텐데요. 아하, 네. 물론 이제 여권 내부로 보면 뭐 7.14 전당대회에서 어쨌든 김무성 당대표보다는 서청원 당대표의 탄생을 더 뭐 기대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게 자신감이 붙어서라고 읽어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위기 국면임을 직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발 물러서면 금방 레임덕,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다. 이런 위기감도 굉장히 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창국 후보자 부분만 해도 사실은 지금 문창극 예찬론을 펼치고 있는 이 새누리당의 핵심 당직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 나왔을 때요. KBS 첫 보도 나왔을 때 정말 몰랐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있었는지. 제가 청와대 쪽 사람한테 들은 바로도 인사검증 과정에서 동영상 관련한 부분은 전혀 검토하지 못했던 걸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꽤 놀랬을 텐데도 이 밀어붙이는 거.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국민 정서상으로 도저히 수용하기 참 어려운 인사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 정체성에 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보면 이게 자신감의 표현이기보다는 오히려 좀 여기서 자칫 삐끗해서 한 방 이렇게 물러서기 시작하면 곧바로 레임덕이다. 이런 위기감도 큰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실제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그리고 이 새누리당 지부부에서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요. 문창국 후보자를 반드시 본회의에서 이 찬성 의결해서 통과시키기 이거보다는 최소한 인사청문회까지 사실 인사청문회 해서 본회의 의결까지 가려면 시간이 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좀 미뤄두고 이 논란을 좀 지속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당장 문창국 후보자가 사퇴를 하게 되면 이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인사 전횡 문제 혹은 검증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까지 번지면서 박 대통령이 직격탄을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까지 지금 감안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야, 2년도 안 돼서 레임덕 얘기가 나오고 참 730 재보선이 그래서 더 중요하지군요. 그렇죠. 사실 이런 전횡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사실 야당이 할 수 있는 거 인사청문회에서 떠드는 거 말고 정말 인사청문회에서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거를 지시하지 못하는 한 사실 논란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지 않고 양 기자. 그러면 지금 야권에 그 뭐 성명서 내고 저 A4 용지 몇 장 들고 와서 막 호통치고는 별 논란으로 끝나는 거 말고 마땅한 카드가 뭐 있어요? 정말 그래서 730 재보궐선거 공천 카드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 공천이? 저는 엊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730 재보궐선거에서 이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이 이 새누리당의 전횡을 끌어낼 수 있는 그리고 민심의 매서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이 분노하고 있는 들끓고 있는 민심이 이런 야당이면 기대도 좋겠다. 우리가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한번 맡겨보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공천을 잘해서 선거를 이기는 것. 그것 이외에는 정권을 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것 거의 없는 셈이죠. 어쨌든 730 재보궐선거 공천. 그래서 더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돌발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네, 말씀하시죠. 안철수 공동대표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대선 주자급 아주 고문들 있잖아요. 정동영, 손학규, 김두관 등등등. 그렇죠. 이분들 요번 730 재보선에는 좀 안 나와주었으면 하는 식으로 슬쩍 하면 운 띄웠잖아요. 선당 후사 이러면서. 네네.
지금 양 기자가 730 재보선 공천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네네. 그 유명한 사람들 안 나오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나와서 왕년에 돌아온 용팔이처럼 다시 저기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뭐가 좋아요? 저는 그 일도양단식으로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난 정치부 기자들 이러는 거 싫어. 일도 양단으로 말해요. 그냥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저는 그들 중에 일부는 저는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누구요? 저는 대표적으로 이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고 또 정치적인 파워를, 맨파워를 이 당 전체 정책의 맨파워를 넓힐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저는 손학규 고문을 꼽는데요. 예. 손학규 고문 같은 경우는 적어도 수도권 그리고 중도층의 확산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손 고문은 출마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계속 드리세요. 하세요. 저는 안철수 공동대표가 그 선당 후사를 본인한테도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 본인에게? 예.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굳이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저는 이계한 전 공동위원장 그리고 또 금태섭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돌발 질문 해봤더니 양정대 기자는 손학계 장학생임이 드러났네요. 청취자 여러분. 예, 의미 있는 대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마웠고요. 다음 월요일 날 또 알찬 기사로 보십시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6시 20분 48초. 행간 시간입니다. 손봐야 할 그 시그널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많아요. 아는 필의 논쟁으로 본 뉴스도 논쟁이 지금 전혀 아니고,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도 이거 바꿔야 되고요. 근데 김용민 PD가 너무 게을러서 일을 안 합니다. 그렇게 제가 부탁을 하고 있건만. 오늘 진짜 인터뷰는 긴급 섭외했습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한 6시 35분경에는 들어가야 하니까 13, 4분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또 게시판으로 한번 볼까요? 와, 역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이게 상당한 관심사인 게 여전히 드러나네요. 게시판에서도 바로. 서태후께서는 730 재보선 때 금태섭 공천한다면 안철수와 김한길이는 박양보다 먼저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박양이 누구예요? 결혼 안 하신 그분. 이렇게도 호칭을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금태섭이 내세우지 마라 이 말씀이시죠? 록 에이지스. 제가 오늘 양정대 완전히 띄워준 거 아닙니까? 록 에이지스님은 양 기자님 오늘 제대로 한 건 하셨네요. 상당히 센 발언인데요. 이렇게 하셨고. 석양의 건맨. 문참극이가 말하는 하나님은 돌팔인가요? 하느님은 좀 다르시겠죠. 아하하. 조어 감각이 대단하십니다. 와, 이거 제가 돌발 질문 잘했네요. 제가 약속 대련을 정말 싫어하고, 양정대 기자는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국회 짬밥이 정말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 여야를 불문하고 툭툭 던지면 또 이 얘기도 잘하고, 지금 마감 때만 안 걸리고 언제 한번 날 잡아서 길게도 얘기하고 싶은데, 블루벨벳께서는 안철수에 대한 양 기자님의 일갈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거 좀 안철수 진영에
제가 6월 25일 날인가 어느 저녁 모임에서 안철수 대표랑 뭐 몇 명이서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반응 이거 모아가지고 프린트아웃 출력이 돼요? 우리 변 PD? 이 게시판도 출력할 수 있어요? 예, 이거 출력해가지고 한번 가지고 가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겠네요. 와, 이제 뭐 양정대 출마하란 얘기도 나오고 안철수 선당 후사 좋은 얘기 같습니다. 청라에서님은 양정대 기자한테 하트를 막 날리셔주고요. 양정대 짱. 와. 이강윤님 이 말은 읽지 않겠습니다. 김부민님께서는 오타를 심하게 내셨네요. 이강윤님 어쩔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헌신 좀 하시죠. 국무 멋멀로 봉사 좀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워렌 버핏 67조께서 7.30 재보궐선거 14승 2패로 새누리당 강력 응징 안철수 공천만 잘하면 부활된다 이러셨더니 그리고 김두관 이계환도 나와야지 이랬고 또 손학규 정동영 나와야 돼 다 나오란 말씀이네요. 그런가 하면 이응 2개 쓰시는 분께서는 안철수 이번에도 엉뚱한 짓 하면 진짜로 이명박 꼬붕임. 역시 지금 안철수 공동대표 행보 그리고 당내에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 방법 구시대적 이런 거 받아들이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청취자들께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안철수에 대한 희망 섞인 비판을 아직 철회하지는 않고 계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런 정서를 안철수 진영에서 아주 잘 세심하게 캐치해서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활발하게 의견 주신 우리 청취자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간 첫 번째는요. 오늘은 둘 다 조선일보를 골랐습니다. 우선 첫째, 문창극 후보자도 청와대도 설명할 책임 피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마지막 대목 들으시겠습니다. 이번에 총리를 바꾸게 된 것은 세월호 참사로 상심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정부부터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문 후보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자기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도 이런 인물을 고른 배경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 후보자는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처하지 못해 오히려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 문 후보자는 지금의 논란이 전직 언론인이나 특정 교파의 교인이 아니라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질을 묻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네. 조선일보가 오랜만에 이런 걸 썼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조선일보는 그냥 칼럼 제목하고 1면하고 3면에 어떤 톤으로 뽑고 있는가만 봅니다. 굳이 그 안에서 정보, 그러니까 팩트를 취할 것보다는 뭐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조금 자세히는 안 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제목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를 그냥 한번 보는 거고. 많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것을 고른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서입니다. 뭔가 이번 인사의 대단한 부적합성, 부적절성을 총리와 청와대에게 정색을 하고 보내는 경고의 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청와대도 이런 인물을 고른 배경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말은 어떻게든 좀 납득이 가게 납득하고 싶은데 그 빌미를 만들어라. 그러면 조건부로 뭘 해주겠다라는 것을 살짝 내비친 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양날의 칼인데 두 날이 똑같이 예리한 건 아니고요. 조금 우리 과도 보면 어느 한쪽 칼등이 조금 두껍고 그 반대면 날카롭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등은 완전히 그냥 묵툭한 거 말고. 그래서 두 가지를 살짝 깔고서
그러니까 마치 히든 카드 2장을 가지고 살짝 하나는 이렇게 사인을 주면서 세븐 포카의 마지막 카드를 받아볼 이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앞에 사설 이게 지금 맨 뒷 마지막 문단이거든요. 이 앞까지는 그냥 당연한 소리 줄줄줄줄 해옵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이렇게 적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낭독할 필요 없이 뛰어넘어왔는데, 중요한 것은 위안부 할머니와 4.3 사건 피해자 등 문 총리 후보자의 발언으로 상처를 받은 당사자도 적지 않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설명해야 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 전까지의 논리 전개를 보면 이러이러함으로 문 총리 내정자가 더 이상 국정이나 청와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퇴하는 것이 옳다라고 쓰는 게 논리 전개상으로도 맞고 그동안 평소에 조선일보의 논조로도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납득하게 하는 설명을 하라, 이 말은 또 안대희 후보에 이어서 문 후보까지 또 연속해서 낙마를 하면 아마 이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일 거고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단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일 것이고, 이것이 현 집권 청와대 여당 측에, 특히 청와대에 줄 데미지 타격 효과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상상 이상의 충격을 받았다면 두 번 총리가 연거푸 사임한다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던가요? 장대환 이랬었던가 싶은데, 지금은 대단히 위중한 국면입니다. 세월호 아직 수습의 가닥도 못 잡고 있는 와중에 인적 쇄신의 두 상징 중에 하나죠. 총리와 비서실장. 근데 총리 문제 가지고 이러면은,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는 여러 갈래로 해석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음미할 대목이 많다. 정상적인 논리 전개는 아닌데 분명한 시그널을 갖고는 있다. 그런데 정면으로 대드는 것은 아니다. 조선일보의 그 얄팍함과 간교함과 그다음에 그 눈치빠름 이런 것들을 함께 담고 있는, 그래서 참 이렇게 글 쓰기도 어려울 텐데 참 애썼다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조선일보 사설 총리에 대해서 하나 읽어봤고요. 생각해봤고요. 다음 두 번째는 김기춘 남기고 측근 중용한 청와대 개편 성공할까라는 제목의 역시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왕실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권력 독점 논란에 휩싸여 왔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그가 안대희 총리 후보자 낙마 등 이딴 인사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내에서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번 비서실 개편이 빛이 바래는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그를 다시 신임했다. 야당은 벌써 그의 유임을 두고 대통령이 국민과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박 대통령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국민 앞에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됐다. 네, 제가 오늘 마치 여의도의 쌍둥이 빌딩처럼 조선일보의 두 사설을 행간으로 고른 이유는 바로 맨 마지막, 이거 역시 맨 마지막 문단인데 그거에서도 맨 마지막 줄입니다. 김 실장은 박 대통령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국민 앞에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됐다. 마치 요 앞에 든 사설과 한 사람이 두 개를 연달아서 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똑같은 논리 전개 방식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두 개를 연속해서 썼을 리는 없습니다. 따로따로 썼겠죠. 사설은 기명이 아니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알아보면 바로 알아볼 수야 있는데, 이번에도 김기춘 실장이 물러나야 한다라고 논리 전개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실은 안대희 총리 사고 터졌을 때 김기춘 비서실장은 인사위원장 겸임하고 있는 그 자격으로 같이 사의를 냈어야 합니다. 그게 그의 이른바 그 세대, 지금 이 김기춘 실장은 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에 의해서 픽업되고 거기서 컸고, 어쨌거나 박정희 대통령을 저 이런 말 참 싫어하지만 그 관리들은 이런 말 되게 잘 쓰니까 묘셨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를 묘셨던 사람을 지금 그 딸이 데려다가 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경륜이라고 하면 70대 후반이고 하면 물러나는 게 맞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 감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두 번째, 13일 만에 내놓은 문창극 카드가 이름 그대로 참극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 소리 할 것 없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고 그동안 인사 방면에서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나에게 모든 게 있다.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송구하다 그러면 또 안 됩니다. 조금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면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 그리고 그동안 청와대 불통의 원인을 기춘대원군 등등으로 표현해 오신 것 잘 아는데 제가 물러남으로써 앞으로는 그런 소리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다. 딱 그렇게 하고 표표히 떠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쇠고집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목각에 바지끄레기를 붙잡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 다시 조선일보 원래 메인 텍스트로 돌아와 봅시다. 박 대통령은 이번 비서실 개편이 빛이 바래는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김기춘 실장을 재신임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야당은 대통령이 국민과 맞서겠다는 것, 그런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김기춘 실장을 옹호한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 실장한테 카드를 던지는 거예요. 대통령은 당신을 그만큼 신임하니까 김기춘 실장 당신이 보여주시오. 근데 뭘 보여줘야 돼요, 국민 앞에? 비서실장이 뭘? 저는 이 조선일보 사설을 쓴 사람한테 묻고 싶어요. 아마 언론계 저보다 좀 선배이지 않을까 싶은데 언론계 연조로 따지면 김 실장은 박 대통령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국민 앞에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됐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입증하란 말이냐고. 저는 이렇게 무책임한 글의 마무리를 처음 봅니다. 참 비유하기가 뭐한데 아침에 일보러 갔다 와서 뭔가 미진한 채 나온 듯한. 제가 김기춘 실장이어도 답답할 것 같아요. 박 대통령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국민 앞에 입증해라. 뭐 어떻게 입증할까요? 입증할 수단이 있을까요? 비서는 나서지 않고 말 없음, 침묵으로 일을 하는 게 비서입니다. 어디 가서 얘기를 듣고 많은 얘기를 듣고 그중에 가장 필요한 것을 골라서 짧은 보고서, 레포트로 써서 자기가 모시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그게 비서의 복무 자세인 거예요. 조선일보에 제가 오늘 인용한 두 그 사설의 결말들을 보면 교묘하게 누군가에게 뭘 떠넘기고 있다. 그러면서 여지를 주고 있다. 퇴진으로까지는 결코 몰고 나가지 않는 어떤 여지를 주고 있다. 그리고 이게 보수층들에게 조선일보가 보내는 모종의 시그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조선일보의 그 교언영색하는 글쓰기 대단합니다. 제가 1984년인가 군대가 어떻게 돼가지고 4학년 때 학부 4학년 때 시험을 한번 봤는데요. 조선일보 시험 1차는 되고 2차에서 떨어졌거든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어떻게 해서 2차까지 붙었더라면 참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모처럼 조선일보 사설을 읽고 다시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조선일보는 행간을 눈을 똑바로 뜨고 세세하게 읽어야 할 신문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물론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그거 다 간파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요. 네, 행간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진짜 인터뷰 건너가야죠, 이제.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그는 국민TV 스튜디오 입구에 붙은 글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 입구에 게시한 동아투의 결의문 사본이었습니다. 저기 스튜디오에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113명이 해직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송건호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파킨슨씨 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왜 국민TV는 40년 전 동아투의 결의문을 입구에 붙였을까요? 그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 언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미디어 협동조합 몇몇 임직원만의 숙제이겠습니까? 죽은 언론인의 사회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던져진 사명일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주십시오. 국민.tv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1일은
한국 언론사의 역사적인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이 사람들 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힘껏 도와드리길 약속드립니다. 네, 진짜 인터뷰 코너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여성 의원들이 오늘 성명을 내고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반여성적, 반역사적, 반인권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지명 철회를 청와대에 촉구했습니다. 이 성명 발표에 참여한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청와대가 임명 동의안 국회에 제출한답니다. 심지어 그러게요. 1천만 성균관 유림 쌍지팽이 들고 반대하고 나섰는데도 하겠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오죽하면 국무총리 내정자 후보자에 대해서 1천만 유림이 반대 성명을 하고 나서겠습니까? 예. 1천만 유림의 반대 성명서를 하나하나 읽어보았는데요. 네. 어른들께서 그 조선 시대를 비하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시작하셨다고요. 예. 그 문제 제기로 시작하시면서 강도가 집안에 뛰어들었다. 예. 일본 놈이라고 하는 강도가 집안에 뛰어들었는데 그 강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지 무방비하게 모질게 그 강도랑 못 싸운 집안 식구들을 뭐라 그러는 이런 자가 도대체 있을 수 있느냐. 예. 이렇게 사실 문제 제기를 시작하시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 제기, 그 다음에 우리 6.25 전쟁에 대한 미군을 불러들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 등등 하나하나 요목조목 다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네. 이러는 상황에서도 1천만 유림이 나서셨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은 다 이것에 대해서 절레절레 머리를 흔든다는 이야기거든요. 청와대가 강행을 하겠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하겠다고 던져놓고 네. 여론을 살필 것 같은데 예. 던져놓고 여론을 살피려고 하는 그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구차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성균관 유림이 호주제 폐지하겠다. 그 건 말고 이렇게 성명을 낸 건 거의 처음 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어쨌거나 말이에요. 여기서 청와대가 밀리면 완전히 이제 벼랑 끝이다. 그래서 뭐 레임덕으로 가거나 어쩔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배수의 진을 치고 한번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 보는 그 관측도 있더라고요. 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이런 관측을 가진 청와대 사람이 있어서 또 이런 후보를 뽑아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관측을 갖고 이런 그 제안을 하는 청와대 사람이 있으면 빨리 박근혜 대통령 그런 사람들부터 손질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오늘 사실 어느 학생이 저에게 지역 주민이라며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예. 의원님, 국민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꼭 총리가 될 수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예. 처음 저에게 보낸 학생이었고요. 두 번째는 영남 분이어서 항상 저에게 이렇게 저를 지지하면서도 항상 문제점을 지적해 주세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야당이 조금 치우칠 때 문제를 지적해 주는 분인데 저는 아까 유림처럼 또 이렇게 영남 분이 이렇게 나서는 건 처음인데 여러 가지 얘기를 적으시면서 내가 태어나서 정말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해보는데 꼭 문창국 후보자 총리 후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메시지 보내셨더라고요. 예, 저는 지금 청와대가 여기서 밀리면 벼랑 끝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정말 정신 차리고 예. 사죄하고 후보 사퇴시키지 않으면 그게 바로 벼랑 끝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 그렇게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에 총리 후보가 이렇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적이고 자기 것 내놓고 어려운 사람 도와가면서 공부하고 나랏일 걱정하는 사람 많은데 네. 어찌 수첩에 있는 사람만 찾으려고 하는 것인지 추천하는 사람조차 그런 것인지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눈을 좀 크게 뜨고 멀리 보아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그 구구절절이 오르신데 네. 계속 그렇게 촉구만 하고 정신 차려라 그러면 안 된다. 그 1년 반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해도 지금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지껏 해온 그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뭐 다른 카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 그 중간 카드가 사실은 지방선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 카드가 나오기 전에 정말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 어쩌면 그 잘못된 정부, 잘못된 인사, 잘못된 관료, 이 모든 것의 피해자가 사실은 세월호의 우리 시민들, 아이들이었죠. 이래서 국민도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렸고 야당도 이제 정말 정신 차려야 되고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그 대목이에요. 예. 야당이 좀 더 확실하게 각을 세우고 네. 결기를 보였어야 하고 6.4 선거 때 압승을 했어야 하는데 예. 예, 지금 우선 세월호 특위 좀 잘 되길 바라겠고요. 네, 제가 뭐 밥 굶고 머리 깎자 이런 말씀은 차마 못 드리겠고 그렇습니다. 많이 생각 오죽하시겠습니까만은. 네.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특위도 좀 다시 일단 얘기로 돌아가십시다. 네. 문 총리, 제가 뭐 지금 서영교 의원한테 뭘 공박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기대가 크기 때문에. 아니, 정말 저희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예, 너무너무 죄송하고. 저희 청취자분들의 분노와 부탁을 함께 전해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바닥에서부터. 네. 더 엎드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머리 깎고 바꾸는 거는 하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무릎 뜨고 현장 다니고. 예. 눈 부릅뜨고 잘못된 거 찾아내고 눈 부릅뜨고 좋은 대책 만들어내고 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국민의 목소리 귀 기울이고 이러면서 정말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결기를 보여서 진짜 목숨을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시민과 서민과 아이들 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각오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했기 때문에 더 할 말은 없는 것 같고 이번 선거 또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런데 정신 못 차리는 새누리당을 향해서 저희가 더 열심히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알겠습니다. 정책으로도 만들겠습니다. 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아주 발군이신 분들이 많으니까 특히 좀 네. 요번에 다시 한번 마지막 애정과 기대를 걸어보야겠죠. 네. 오늘 새로운 쟁점이 하나 나왔어요. 이전에 나온 거에 비하면 이거는 그렇게 한 거지만 좀 염치 없어 보이는 거던데 문창극 후보자가 그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이사장 시절에 이사회에서 심사해서 선정하는 고대 석좌 교수직을 나 두껍게 본인이 맡겠다고 해서 1년 동안 혜택을 누렸어요. 네네네. 친일 위안부 이런 거에 비하면 참 그렇지만 이거 어떻습니까? 셀프 연구기금? 우선 그 전에 했던 발언들은 그 사람의 DNA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던 거고요. 네. 친일 DNA, 대한민국 사람 비하 DNA,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신용기금으로 자기 일을 석좌 교수직에 앉히고 1년 동안 받아들인 것은 우선 또 한 가지는 공과 사를 구별 못하는 사람. 1. 공과 사를 구별 못한다. 2. 자리에 눈이 어두웠다. 3. 돈을 지 돈인 양 남의 돈인 것을 마구잡이로 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평범한 사람의 자세에도 전혀 못 미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도 못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중간도 못 가는 무자격자다. 뭐 이 말씀으로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예, DNA도 잘못되어 있고 사상도 잘못되어 있는데 생활 습관도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럼 이게 드러난 생활 습관이고요. 네네. 다른 생활 습관에 가서도 공적인 것을 네. 기자랍시고 관훈클럽에 원로랍시고 이것저것 다 챙겼기 때문에 어쩌면 기자 원로까지 간 거 아닐까. 예. 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자 언론인들 얼마나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취재하고 국민에게 공정 보도하려고 애쓰는데 완전히 먹칠하는 그런 언론인이었던 거죠. 이제 언론인 자격 박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따라 우리 서영교 의원께서 인터뷰하시는데 마치 대중연설 하시는 것 같아요. 저기 그게 아니라 진행자 선생님이 네. 그렇게 물으시면서 예. 저에게 그런 유형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강윤의 오늘이요. 네. 청취자와 인터뷰이가 직접 소통하기로도 유명한 이 인터뷰가 그냥 제가 혼자 우리 서로 약속대련 하는 게 아니고요. 돌발 질문을 막 드리거든요. 네네. 청취자분께서 와 중랑구 대표 선수 나오셨다 이렇게 막 좋아들 하시면서 네. 이거 꼭 말씀 전해주세요. 이래가지고 고급 인간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네. 6시 46분에 올리신 글입니다. 네. 서영교 의원께서 방금 밥 굶고 머리 깎는 거 제가 그 말하면서 그랬더니 그거 하책이라고 하셨는데 이분께서는 하책이라도 좀 제대로 해보세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답해 주시죠. 저는 뛰어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뛰어다니다 쓰러지면 밥 굶는 거랑 같고요. 그럼 어디를 뛰어다녀요? 우선 현장들을 뛰어다녀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도 기자회견하고 네. 기자회견 하기 전에 문창극이 어떤지 보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 와서 대정부 질문하기 위해서 검찰 질의서 받고 그리고 추적 60분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인혁당 사건으로 보상받았던 분들에게 그 보상금 다시 국정원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 안 내놓으면 이자까지 내놓으라고. 그것도 추적하고 저는 좀 더 상징적인 분들이 밥 굶고 머리 깎으시면 몰라도 저는 바닥에서 뛰고 현장에서 뛰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또 저 정보 제공하고 이런 일들을 제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다 밥 굶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런 네. 결기를 보여주는 것도 있고 또 알겠습니다. 필요할 때는 뛰고 그래서 아무튼 정서적으로 국민과 함께 가는 야당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의 정서를 제가 좀 대신 전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오늘 소식 들으셨겠지만 새누리당 오늘 아침에 아주 그 조회 이런 거 하잖아요. 간부회의인가 뭔가. 예. 아주 우스꽝스럽다는데 그 문참극 동영상을 1시간 10분을 보고 나서 이완구 대표가 다 돌아가면서 말하겠대요. 소감을. 네네. 그랬더니 존경할 만한 국가관 갖고 있더라. 이런 말 새누리당 초선 이랬다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앞으로 청문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말 해도 그동안 표를 주셨어요. 네. 그랬더니 국민 무서운지 모르고 이런 말을 마구잡이로 해내는데요. 이제 이런 사람들 다음 정치하기 어려울 거다. 예. 이렇게 단호히 얘기하고요. 예. 국민이 제대로 된 정치하고 제대로 된 국무총리 뽑으라고 했더니 예. 대통령 보호한답시고 자기네 마음에서 우러났겠어요? 그렇죠. 눈에 뻔히 보이고 귀에 뻔히 들리는데 그런데 좋은 민족관 가졌다라고 말하는 이완구 대표에서 사퇴해야 하고요. 네. 하태경 등등 민족성, 애국심, 문창극 후보에게요. 그러면 국민 대다수가 바라보는 문창극의 잘못은 국민의 눈이 잘못된 걸까요? 국민의 귀가 잘못된 걸까요? 그것은 문창극을 보호하려고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네.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서민들을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자들을 향해서 심판할 것이고 네. 저희 야당 정치인 우선 이런 자를 놓고 청문회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 아니냐라고 정확하게 입장 전달했습니다. 예. 더 강력하게 전달할 것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여성 의원들이 이야기했듯이 박근혜 대통령 사죄해라. 예. 눈물 한 번 흘리면 국민의 마음들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이상 눈물 흘려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박근혜, 김기춘, 문창극 거기에 이제 이중되었던 이완구 예. 그리고 하태경 그리고 또 누굽니까? 이름도 참 예, 듣도 보도 못한 윤상현, 박대출, 전하진, 원유철 저는 모두 다 예, 국민 앞에 섰고 대죄해야 한다. 조금 압축해 주시겠어요, 답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아주 결기 넘치는 웅변조 답변 겸 인터뷰 감사히 네. 듣겠고요. 앞으로 또렷하게 서영교 의원의 활약상 지켜보고 예. 건강하게 응원하고 비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영교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클로징입니다. 6월 13일 금요일이 저물고 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13일의 금요일이라고요? 또는 불금이라고요? 아닙니다. 유병헌 씨 잡는 반상회 열리는 날입니다. 국가적 중대 사안입니다. 일찍들 귀가하셔서 유병헌 체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오후에 뵙겠습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